네, 가이스트 배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몇 년 동안 내부적인 이 과제 회의를 이제 사실 제 기억에 민경덕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한동희 수석연구위원께서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자동차공학회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자동차공학회에서도 좋은 그 산업체하고의 협력, 실시간 연구 그 결과를 공유하는 좋은 전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아까 김규진 책임께서 말씀하신 버추얼, 그리고 민경덕 교수님 말씀하신 LES 시뮬레이션, 그걸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실험적인 연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 엔진을 이용한 우리 엔진 연소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미 한동희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다 해주셔서 굳이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그 고효율화를 위해서 나가는 밸브 전략을 이용한 오버 익스펜션 사이클, 그리고 실린더 디액티베이션 전략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엔진 대상에 실제 유동, 그리고 화염 초기 거동, 나아가서는 플로우 플레임 인터랙션까지 볼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구축된 장치에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민경덕 교수님이 하시는 LES의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뒤에 발표하실 송한호 교수님의 리그 테스트가 그 결과가 실제 엔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그 보여드릴 광학 엔진의 모양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오버 익스펜션 사이클 적용을 위한 밸브 전략 중에 LIBC, 그러니까 인테이크 밸브 클로징 타임의 그 지각된 그 클로징 타임을 활용한 그 상태에서의 유동하고 점화 채널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 주된 목적이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TDC 가기 전에 유동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PIV로 살펴보고, 그리고 스파크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그 내시경, 그리고 실제 화염 가시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실험적인 접근을 한 것이 저희 연구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이 우리 두 개의 실린더를 사용한 광학 엔진이 되겠는데요. 이건 본래 4기통 1.6리터 엔진인데 이것을 두 개만 해서 옵티컬하게 만든 거고요. 압축비 13, 그리고 CVBD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보어 72에 스트로크 97이고요. 지금 이 엔진은 저희가 이전에 다른 그 감마 베이스의 엔진을 가지고 만들었던 실험과 그걸 더 개선해서 고도화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 계셨던 걸로 제가, 저기 계시네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손유상 마스터께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신 아주 세계 어딜 가도 보기 힘든 아주 고도화된 광학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쿼츠 라이너가 있어서 우리 광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어스코프를 삽입해서 안쪽에 있는 그 연류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기통을 한 이유는 우리가 통상 단기통 엔진 실험을 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기통 간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스펙은 양산사양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작용되는 모든 그 컨트롤 기능이라든가 데이터 어큐션 같은 내용들은 여기에 다 묘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가시화 작업은 우리 팬텀 카메라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우리 PIV를 할 때 사용된 글라스 비드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짜리를 사용을 했는데, 통상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유동 추적을 하려면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티클을 쓴다고는 하는데, 이게 할로우 타입의 볼이기 때문에 유동 추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실 상용화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PIB를 위해서 사용한 레이저는 532나노미터 웨이블랭스를 갖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계속 363K를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10W의 우리 레이저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헤드의 그 센트럴 엑시스 부분에 레이저 플레인을 만들고 이 플레인 상에 우리 지금 시딩을 통해서 유동을 추정할 수 있는 파티클들을 띄워서 이 파티클의 스캐터링 이미지를 가지고 PIB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고속 카메라가 초당 72,000프레임을 찍어서 이 두 장들을 가지고 계속 유동장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그 로우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벡터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동장을, 그러니까 평면 2차원 속도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무비 클립을 만들게 되고요. 이 실험 데이터는 결국 아까 보셨던 민경덕 교수님 팀의 LES 부분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할 때는 16 by 16 픽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옆에 있는 것들을 8 by 8으로 올라가면서 속도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DC까지 갈 때 유동장 형성은 PIB로 보고요. 그리고 스파크 채널이 만들어질 때부터는 우리가 엔도스코프, 그러니까 보어스코프라는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이 있지만 그 엔도스코프를 이용해서 스파크 채널의 형성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 카메라 팬텀으로 초당 10,000프레임의 속도로 관찰을 하게 되고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20개 연속된 사이클의 스파크 채널의 그 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은 1차적으로 1600rpm에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우리의 관심사인 인테크 밸브 클로징 타임을 우리가 early case하고 late case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케이스에 대한 비교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 velocity, 그 다음에 turbulent kinetic energy, 그리고 여기로부터 계산된 텀블 강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검은 점과 선이 early closing time이고 빨간 점이 late closing tim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LIVC의 성능이 EIVC 대비 어떤가를 보여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유동 속도, 그 다음에 터블런트 키네틱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BDC 이전 단계에서 터블런트 키네틱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LIVC가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동만 봤을 때에도 BDC 이후에 유동이 LIVC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텀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 컴프레션 스테이지에서의 텀블 강도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스파크 채널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 뭐 지금 조영석 교수님이나 김성식 교수님 질문하고 코멘트 하셨던 것처럼 이 스파크 채널이 유동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초기 단계에 상당히 크고 이게 사이클릭 베리에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뒤에 보여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지속 가능한 리피터블한 유동장을 만들고 터뷸런트 키네틱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거의 스토캐스틱 케이오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LIVC가 EIVC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망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보시는 것처럼 이게 532나노미터 레이저 쉿빔에 우리가 글라스 비드를 시딩했을 때 보시는 실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각 이제 인스턴테니어스 상태에서의 유동장을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유동장을 각
타이밍에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잊었는데 뭐 이런 힘든 작업은 거의 대부분 신지홍 박사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자리에서 레코그나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면 EIBC에 비해서 LIBC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안 보이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량화한 것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값이 대표값이 되겠고요. 지금 이 경우에 보시면 이쪽 그 피스톤 탑 위쪽 부분에서 대표적인 그 강한 유동이 텀블을 강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우리 등고선을 일부러 속도장의 그 평균값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텀블이 강화되고 유동이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인젝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료 분사를 하게 되면 유동장이 달라집니다. 김기준 책임께서 처음에 보여줄 때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신 게 있긴 한데 저희는 그냥 유동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보시면 지금 LIBC가 EIBC에 비해서 유동이 강화되는 그 전반적인 흐름은 똑같지만 여기 지금 높게 올라갔던 피크 부분들은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인젝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그 강화된 유동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만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약간 사가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인젝션 자체가 플로우 컨트롤의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IBC가 유동이 강화되고 특히 텀블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관되지만 특정 타임에서의 인젝션의 효과는 그 강한 유동을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리고 유동 제어 기구로서 인젝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젝션을 했을 때 유동인데요. 뭐 그냥 본다고 해서 구분이 되지는 않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각 타이밍에서 PIB 값으로 유동장을 2차원 그 속도장을 보시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벽면 따라서 만들어지는 강한 텀블 유동이 이렇게 국부적으로 강한 유동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BC하고 EIBC를 그 비교를 하는 한 잣대로 이제 이 유동이 만들어진 다음에 스파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스트레치를 보게 되면 LIBC가 EIBC보다 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40사이클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20사이클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이 베리에이션이 그 우리가 널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널뛰는 정도 수준이고 에버리지 값으로 보면 LIBC가 아무래도 강한 유동 때문에 스트레치가 더 된다는 걸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베리에이션도 좀 작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더 많아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은 정성적으로 의미 있다라는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칭이 어떤 경향성은 있지만 때로는 스트레치 방향 자체가 역으로 꺾어지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굉장히 케이오틱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것이어서 우리가 컨트롤을 텀블 강도를 굉장히 강한 벌크 플로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각 사이클에서의 그 디스터번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아직은 굉장히 그 일관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 우리 송한호 교수님께서 리그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장을 좀 더 강하게 간다든가 방향성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터뷸런트 키네틱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처음에 김규준 책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추얼리 옵티마이즈 된 최대한 옵티마이즈 된 상태에서의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향까지도 대략의 방향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LIBC가 유동 속도가 강하고 텀블도 강화시키고 우리 난류 에너지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LIBC가 우리가 플로우 플레임 인터랙션을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그때 유리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고, 스파크 스트레치는 아직은 컨트롤러블 하기보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그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큰 상태다 정도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있는 플로우에서는 저 마이크에서 그리고 뭐 유튜브로도 만약에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오랫동안 저희가 이 연구들을 같이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이런 기술들을 이제 LES하고 이렇게 접목하여서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데이터는 이제 그대로 민경덕 교수님 팀에 전달이 돼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피드백이 올 걸로 기대하고요.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어떤 조건에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거나 또는 옵티멀한 방향이 이거인 것 같다라는 게 물론 뭐 현대자동차에서 버추얼 디자인에서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LES 계산에서 뭐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실험 초기에 맛배기에 이제 조금 더 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기에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피드백이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디자인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취득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하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옵티멀 디자인으로 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광학 엔진에서 저런 정밀한 계측을 해나가는 일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실 배충식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뚫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우영민입니다. 지금 제가 좀 느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SI 엔진에서 퓨어라고 에어 믹싱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텀블을 많이 이용해갖고 호모지니어스한 차지를 완성하는 게 좀 약간 타겟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린번 쪽으로 가게 되면 굳이 이걸 많이 섞어가지고 프리믹싱을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과도하게 이제 섞는 것보다는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교수님하고 예전에 했던 연구에 보면은 뭐 솔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이게 좀 성충화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약간 텀블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질문을 넘어선 코멘트까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성층화를 통해서 안정된 린번을 구현한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층화 때 생길 수 있는 락스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린번을 안정되게 가자라는 거 하나,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연소까지 실험을 하고 락스까지 보게 되면 아마 해법이 보일 것 같은데, 답이 하나로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국민대학교 조영석입니다. 지금 뭐 분석하고 계신 게 1600rpm, 2000rpm 이 정도 레인지 같은데요. 거기에서 뭐 EIBC보다는 LIBC가
좀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엔진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유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플레임 스트레치 양이 너무 과도해지면 미스파이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미스파이어 한 사이클에 생기면 하이드로카본 에미션에 뭐 이런 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그런 데 대한 뭔가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체 세션의 대전제가 하이브리드 엔진 전용 초고율 내연 기관이어서 사실 이 엔진은 하이브리드화된 엔진 파워트레인에서 스위스팟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지금 조영석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크리티컬한 케이스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걸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정된 스위스팟에서 엔진이 움직여주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나머지는 잡아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저온 연소라든지 지금 이 린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안정되게 구형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광학 엔진에서 향후의 난류 연소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도 계획 중이신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플로우만 보여줘서 아마 연소를 묻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우 플레임 인터랙션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실험 방법론에서 TDC 이후에 화염 가시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화염도 당연히 가시화하면서 유동하고 스파크 채널하고 화염 전파하고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예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수소 엔진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린번 엔진에서의 성층화, 아까 우영민 박사님 말씀하신 성층화와 그 다음에 호모지네스 차주 연소화의 그 두 가지도 한꺼번에 보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세션의 수소 엔진 응용 계획은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실험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수송동력 연구실에서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에 영어 발표가 있었던 건가요? 영어 계획이, 영어 질문이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유로 그러네. 7에서 수소 엔진의 포텐셜 같은 거를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러면 추가로 있는 거네요. 유로 7에서의 수소 엔진의 포텐셜. 근데 제가 수소 엔진 하는 걸 알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이 세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조만간에 뭐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비엔나 모터 심포지움에 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비엔나 모터 심포지움 논문 중에 단위 주제로 발표가 제일 많았던 게 수소 엔진이었습니다. 수소 연소 엔진. 수소 연소 엔진이 이번에 12개 발표가 있었는데 포쉐 그 레이싱 수소차를 포함해서 지금 수소 연소 엔진에 대한 그 모멘텀은 엄청나게 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헤비듀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유로 7을 수소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로 7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소는 뭐 거의 문제 없는 해결책인데 사실 수소에 대한 문제는 업스트림의 문제지 수소 연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연소에서 제일 큰 바틀렉이라고 했었던 세 가지, 인젝션 프레셔, 그 다음에 그 금속의 그 코로션, 그리고 애프터 트리트먼트, 이 세 개를 그 12개 발표를 한 그 회사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다 해결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웬만큼 넘어선 것 같아서 유로 7에서의 수소의 역할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게 이퓨얼로 대체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는 결국은 TOC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지금 위에 있는 유로 7 말씀하시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엔진에서 정말 정밀한 계측을 통해서 많은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배충식 교수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